민주당 내에서 친문 친명 간의 문명 충돌, 명문 대결이 저는 내전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본질은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최측근 인사들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키기 위해서 권력 장악을 노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표적이 된 친문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이재명 대표와 친명 그룹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을 친문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게만 있을까? 혹시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이재명 전선이 친윤 후보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 2월 6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세 번째는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별잔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별잔치. 어저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양산마을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뭐 기사로는 또는 사진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좋은 표정들이 뭐 하하호호 하는 거, 뭐 이재명 대표 목에 피습당한 거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서 뭐 걱정해주는 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이별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친문 친명 간의 문명 충돌, 명문 대결이 내홍 상황을 넘어서 저는 내전 상황으로까지 치닫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심각합니다. 본질은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최측근 인사들을 국회에 대거 입성시키기 위해서 권력 장악을 노리고 있고, 그 과정에서 표적이 된 친문 세력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것. 그게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죠. 민주당의 임혁백 교수가 얘기한 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책임 있는 결정을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보시죠. 본의 아니게 라는 뭐 전제를 달긴 했지만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정권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 정권 탄생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누굴까요? 이재명 대표와 친명 그룹들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1등 공신을 친문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친문 그룹이, 청와대 참모가, 측근 인사들이 잘못 모셨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 있는 자세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친문 인사들 너희들 이번에 출마하지 마, 책임지고 공천에 나서지 마, 선거에 나서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그리고 또 노영민 역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죠. 그리고 윤건영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정 의원 같은 사람도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뭐 최측근이었고요. 자, 이런 현역 의원들을 다 겨냥한 말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타겟은 역시 이제 임종석인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4일 양산에서의 이제 이재명 문재인 회동에서 문재인이 이재명한테 한 말은 크게 네 가지 정도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일단 당내에서 소위 이게 친명 친문으로 서로 싸우는 프레임은 안 된다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당대표 즉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이 좀 용퇴하고 좀 양보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소위 강성 지지층, 개딸이라고 봐야 되겠죠. 강성 지지층이 이제 반대파 즉 친문을 공격하는 거는 이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우호 세력이 연대해서 화합을 해서 상생 정치를 구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소위 문재인 이재명 또는 이재명 문재인 간의 한 글자씩 단 그 명문 정당을 만들자 이제 이런 주문이었는데, 이 주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즉답은 피했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뜯어보셔야 됩니다. 용광로처럼 단결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이 무지개 통합과 용광로 단결은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무지개 통합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지개 안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빨주, 노초, 파, 남보가 각각 다 살아있어요. 무지개 안에 살아있는 색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통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움을 내보이는 것이 무지개 통합이에요. 용광로는 뭡니까? 용광로 안에 모든 것들을 때려 놓잖아요. 그냥 모든 것들 무슨 철광석 무슨 모든 것을 때려 넣어서 녹여버리죠. 요소들이 다 죽습니다. 뭐를 위해서?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흔적도 없이 녹여내서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게 용광로입니다. 결국 이제 문재인이 다 이렇게 화합하자, 통합하자, 다 끌어안자, 그리고 공정하게 좀 우리에게도 기회를 다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은 그 내가 이끄는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다 녹여내겠다, 그냥 다 녹여내 용광로처럼. 사실은 이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건데요. 다른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그 문명 충돌이, 명문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중심엔 임종석이라는 인물이 있죠. 임종석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89년도에 제3기 전대협 의장을 지냈습니다. 전국의 운동권 학생운동 대학 조직을 이끌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정권 때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고 또 지금 서울 중 성동갑 지역에서 재선 고지를 달성한 사람, 정치적 거물이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할 의사를 내보이는 동시에 바로 이제 이 친명 그룹들의 공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원외 친명 그 강성 조직이 있어요. 민주당 혁신행동이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인사가 출마하는 건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조상호라는 인물이 급부상합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의혹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쭉 해온 변호사인데 법률 대리인인데 그래서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친명 중에 친명, 즉 찐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은요 천안함 폭침 사건을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천안함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킨 사건이다. 정말 이건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앞이 하얘지는 그런 발언인데 이런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자기의 최측근 인사라고 말하자면 서울 성동갑에, 즉 임종석이 출마를 하려고 하는 지역에 지금 내리꽂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확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냐? 저는 결국은 이재명이 문재인, 즉 친문 세력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추미애. 누굽니까? 추미애.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 서울 광진을에서 5선 국회의원 배지를 단 친문의 핵심 인사였고 정치적 거물입니다. 이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 어떻게 바뀌었느냐? 친문에서 친명으로 확 바뀝니다. 친문이라고 하는 외투를 벗고 친명 호소인이 된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못 보필해서 윤석열 정부의 집권을 도왔다. 똑같은 친명 그룹의 논리로 임종석을 비판한 겁니다. 이러한 추미애의 변신에 대해서 이재명은 어떻게 화답하고 있을까요? 추미애를 5선 의원까지 만들어준 서울 광진을 지금은 이제 친문 고민정 의원이 배지를 달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다시 옛날 지역구로 복귀를 시켜서 거기서 또 배지에 도전하게 하겠다. 보상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친문 의원이었는데 친문의 핵심이었는데 친문의 상징이었는데 친명 호소인이 되는 순간 막 보상책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재명과 친명 세력의 친문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또 하나 있죠. 이현주 전 의원. 이현주가 누굽니까? 이 사람은 문재인 이제 주류로부터 인정을 못 받아서 저도 들은 말이 좀 있는데 직접 본인한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 이런 호소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결국 못 참고 2017년에 탈당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지어는 최순실보다 못한 문재인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반문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 국민의당, 국민의힘 쪽 이 보수 진영으로 넘어온 뒤에는 완전히 반문 저격수 또는 이제 프리덤 파이터, 자유의 투사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활동한 사람인데 이현주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을 이재명이 직접 전화해서 우리 당으로 다시 들어와. 민주당으로 복당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현주가 바로 친문 맞춤형 스나이퍼, 친문 맞춤형 저격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친문 저격에 활용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현주를 여러 가지로 활용할 심산이죠. 저는 이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많은 이 소위 친문 그룹이 지역구 의원을 가지고 있는 곳에 친명 비례 국회의원 또는 친명 원외 인사들이 엄청나게 도전하고 있어요. 정말 일일이 헤아리기도 어려운 지역에서. 자, 이재명과 친명 그리고 공관위원장 임혁백 교수까지 모두 한결같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최종적인 책임, 결정적인 책임은 바로 문재인 세력, 친문 세력에게 있다. 문재인이 잘못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 그러니 너희들 총선에서 까불지 말고 나오지 마. 접어. 그냥 숨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간과하는 게 하나 있죠. 사실은 간과한 게 아니라 애써 무시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게만 있을까? 또는 친문 세력이 못한 것에만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재명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그 많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그 좋은 환경에서도 대통령이 못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이재명 전선이 친윤 후보로 모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탓은 안 하고 남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현역 하위권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상 10% 미만에 들어가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는 출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에 친문 그룹이 얼마나 들어갈지에 따라서 저는 친문 그룹의 친명에 대한 저항이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내홍 수준을 넘어서 내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이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보시죠.